정권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2013-2017년 정치적 격변 속에서 임기를 마치지 못했지만 그 시기에 추진된 여러 정책들과 국정 방향에 대해서는 냉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의 내용과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대북 정책의 기조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와 협력의 문은 열어두겠다는 균형적 접근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졌습니다. 원칙과 실용의 조화.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하면서도 인도적 지원과 남북 교류의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국제 공조 강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습니다. 신중한 안보 관리. 전작권 전환 시기를 조건 기반으로 재조정하여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통일은 대박이라는 비전 아래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통일 대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통일 비용보다 통일 편익을 강조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외교 관계를 강화하여 외교적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했습니다. 2015년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은 논란이 있었지만 실용적 외교의 한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경제정책 브랜드는 창조경제였습니다. 이는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경제의 질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비전이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전국 17개 시도에 혁신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중심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했습니다. 벤처 스타트업 육성, 창업자금 지원, 규제 완화,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 창업을 장려했습니다. ICT 융합 산업 육성,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미래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은 양적질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류 문화의 확산 정책으로 K-POP, 드라마, 영화 등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문화 콘텐츠 수출 증가. 문화 콘텐츠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창작 환경 개선.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지원과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의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 추진.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공정거래 강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규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통해 시장 질서 확립을 시도했습니다. 중소기업 보호.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정책, 납품단가 연동제 등을 도입했습니다. 골목상권 보호.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중소유통업 보호 정책 등을 시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 중 하나는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의 도입이었습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 이후 단계적 인상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인 빈곤 문제 완화에 기여했습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 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사회안전망 확충. 고용보험을 확대하여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맞춤형 복지로 지역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보육 지원 확대로 무상보육 정책을 통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노력.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산업 육성,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등이 그 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과 인재 양성을 위하여 질 높은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 도입. 2013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과 진로 탐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입시 위주 교육의 폐해를 완화하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키우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미래사회의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디지털 인재 양성의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과 특성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각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했습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과학기술과 혁신 부분에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R&D 투자 확대. 박근혜 정부는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과학기술 혁신의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려 장기적 연구 기반을 다졌습니다. 우주개발 추진. 나로호 발사 성공. 2013년 1월 이후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는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원자력 안전 강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격상하고 안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특징과 리더십. 원칙 중심의 의사결정.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소신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개성공단 폐쇄 결정 등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여성 최초 대통령으로서의 상징성. 한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성평등과 여성 리더십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에 상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국정운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소통 부족이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객관적 평가를 위한 고려사항.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성과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책의 장기적 효과. 창조경제, 자유학기제, 소프트웨어 교육 등 많은 정책들은 단기간에 그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 박근혜 정부 시기는 글로벌 경제 저성장, 중국 경제 둔화 등 대외 경제 환경이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외부 요인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정책 실행의 한계.
좋은 정책 방향도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 부처 간 협력 부족, 예산 제약 등으로 인해 의도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맥락. 국회 내 야당과의 관계, 정치적 갈등, 언론 환경 등 정치적 맥락이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론적으로 균형 잡힌 역사의 평가를 위하여 박근혜 정부는 탄핵이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정권에 대한 평가는 그 종말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추진된 정책의 내용과 의도, 그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역사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 중에는 안보와 외교에서의 원칙적 접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창조 경제 구상, 복지 확대와 사회 안전망 강화,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과학기술 투자 확대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역사는 한 정권을 흑백 논리로 재단하지 않습니다. 성과는 성과대로 인정하고 한계는 한계대로 냉정히 평가하며 그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치적 선호와 무관하게 그 시기에 추진된 정책들의 의도와 결과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